오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운명이 갈립니다. 벌금 100만 원. 이 선 하나를 넘으면 서울시장 자리가 날아갑니다. 특검은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그 값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이 대신했다는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그 대납 계좌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기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잣대가 이번 재판부에서도 오세훈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무성 여론조사,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그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22일에 요거 1심 선고가 있는데 오 시장도 여론조사 받은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진관 판사는 정확히 설치를 했더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1, 2심에서 판결한 게 그게 엉터리였죠. 예단은 못하겠는데 명태균 사건에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걱정스럽게 본 거는 그 사건 터졌을 때부터 오세훈이 명태균이가 만나야 되게 된 계기를 내 좀 알아요. 나 그는 여론조작 사기꾼이다. 개 붙이지 마라.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간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22일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역 1년 실형 나올 것 같습니다. 징역 1년. 지금 특검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것 같아요.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최근에 이진관 판사 덕분에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특검이 판결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윤석열 명태균 유죄 나온 거 그 판결문을 이진관 판사의 그 판결문을 특검이 제출을 했어요. 어디다? 오세훈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고 대법원에도 제출했어요. 이 판결 좀 보시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에 김건희 명태균이 무죄 받을 때는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비용을 어떻게 낼지 얘기하지도 않았고 여론조사 계약도 없어. 야, 여론조사 계약한 바가 없는데 이 명태균이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준 거 아니야? 이러고 무죄를 줬는데 이진관 판사는 역시 다르게 판단했죠. 다르게 판단했는데 특검이 지금 이 판결문을 오세훈 재판부에 낸 이유가 실제 여론조사 의뢰자는 오세훈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정되지 않았냐. 그 말 그렇게 낸 겁니다. 오세훈한테 유리한 결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제 직접 지시 없어도 공모를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최근에 나온 판결은 직접적인 지시나 청탁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이게 암묵적 합의라고 이제 요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걸 가지고 김건희가 부탁한 적도 없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무죄를 줬잖아요. 무죄를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세훈 이진관 재판장이 명확하게 판결을 했다. 이걸 보시라고 이제 오세훈 재판부에 한 거고 오세훈이 이제 명확하게 명태균 씨한테 뭐 말한 녹음 파일이 있다랄지 계약서 그런 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김건희 봐주듯이 봐줘버려 이게 이제 무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건데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직접 지시가 없어도 암묵적 합의로 공모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 김한정 그러니까 그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씨 있잖아요. 이제 김한정 씨가 이거는 제가 보려고 오세훈을 위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명태균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김한정 씨란 분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판결문을
지금 특검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근데 그럼 그 중요한 것은 그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오세훈과 윤석열 똑같이 명태균이 둘 다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이거를 보면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윤석열 사건에서는 명태균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한 반면에 오세훈 사건에서는 후원자 김한정이 돈을 줬어요. 윤석열은 그나마 또 공짜로 받은 게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게. 그리고 윤석열 사건에서는 58회 명태균이 준 것 중에 14번 주로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 언론에 밝히지 않는 그것만 인정이 됐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윤석열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영향력 행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진관 재판부가 명확하게 한 건데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오세훈 사건이 더 질이 안 좋습니다. 10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숫자 조작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3,300만 원을 대납했잖아요. 저기서는 돈은 안 줘가지고 계약서 안 쓰고 돈 준 적도 없고 부탁한 적 없다라고 잡아떼길 수가 있었는데 오세훈 사건은 돈이 갔고 그분이 이제 김한정 씨는 자기가 보기 위해서였다고 그랬겠지만 김한정이 혼자 보려고 하는데 명태균이 그 숫자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오세훈을 위한 목적이었던 게 그 숫자를 바꾼 게 조작한 게 그게 이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징역 지금 2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치자금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3천만 원의 징역 2년 똑같은 이 기준이라면 오세훈 시장도 지금 한 징역 2년 정도 나와야 같은데 모든 재판부가 또 이진관 재판장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징역 1년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징역 1년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누가 재판을 할까? 이제 찾아봤어요.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잖아요. 예. 찾아봤더니 백현동 수사무마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대장동 파생 사건이잖아요. 이 백현동 사건에서 임정혁 전 고검장이란 분이 여기서 뭐 자기가 변호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금품을 뜯어낸 게 있었는데 전직 고검장에게도 징역 집행유예를 내렸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이 사건에 대해서도 김만배, 유동규 각징역 8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용우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했던 판단을 거의 다 배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나요?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이라고 했어요. 4,895억 원. 근데 이게 이 조용호 부장판사가 야 인정이 안 돼. 계산이 안 맞고 니네가 입증을 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다 깠어요. 그래갖고 실제 배임 금액 특경가법이라고 있어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거 되게 셉니다. 실형, 징역 5년 이상만 나오기래 금액이 크면. 근데 윤석열 검찰은 특경가법상 배임 4,895억 원 했는데 이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니네가 숫자를 만들었네. 이렇게 한 거예요. 만들어서 그 인정을 안 하고 일반적인 배임, 일반 형법상의 배임만 적용을 해가지고 징역 8년 정도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 봐주기 판결했다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용호 부장판사는 증거로서 증명이 안 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스타일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서기관 뇌물 이거는 이제 그 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국토부 서기관 뇌물에 특검의 수사 권한 바뀌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소 기각을 했어요. 네, 공소 기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스타일이란 거죠. 엄격하게 그 증거가 굉장히 이분한테 중요한 것 같고 정치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느낌은 없고 그러니까 이걸 공소 기각했다는 것은 원래 이제 좀 그럴 수는 있죠.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했던 다른 뇌물 그거를 이제 기소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스타일이고 끝으로 이제 최혜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고무적이다. 이 임성근 이 최혜병 사건에서 이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징역 3년을 내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거고요. 국회 위증으로도 징역 1년 6개월을 이분이 추가해 버렸습니다. 예, 추가해 버렸다.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 이 판사가 제가 볼 때는 뭐 봐준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특검의 공소 사실 그리고 증거 근데 명확하게 명태균과 강혜경 씨의 진술이 일치하잖아요. 제가 이 사건은 유죄 나온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다른 재판부에서는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엇갈려요. 서로 뒤집어 씌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오세훈 사건에서만큼은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판사는 부담이 없죠. 예, 증언이 일치하니까. 그 명태균 씨 있잖아요. 윤석열한테 이제 무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진관 재판장이 명태균 씨한테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 것도 사실은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그 사건에서 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또 증언을 또 정확하게 한 부분이 있고 또 오세훈 시장 주변에서 그때 이제 돈을 뭐 대줬다고 하는 그 사람도 김현정 씨인가요? 네. 네, 그분도 이제 같은 취지로 말을 한 게 있어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사건의 형량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유죄는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당락이 중요한 건데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더라도 오세훈 전 시장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사건은 근데 지난번 사건에서 이제 어쨌든 그 지난번 선거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라서 뭐 이제 확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그렇죠, 되겠지만 당연히.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세훈 시장의 말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좀 겸손한 자세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니까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을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를 나중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판결 선고는 얼마 안 남은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취재가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아니 근데 명태균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아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명태균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이 문제라서. 네. 오세훈 시장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별명이 트러블메이커거든요. 트러블 메이커다. 안철수랑 싸우고 이준석 싸우고 이제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맥을 잇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그 약간 희망사항일까?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이게 뭐 셋이 묶어서 이미 그 관우 장비 중에 관우 날라갔어요. 네, 2명 남았는데 뭐 유비와 장비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세훈을 언제 때릴까? 네, 요거만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오세훈이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어쨌든 대납이라는 게 돈이 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돈이 오가지 않았던 말이에요. 그렇죠. 공천으로 보답해줬다고 그렇죠. 본 거죠. 사후제약이기 때문에 그게 뭐 본인의 영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돈이 대납한 게 입증이 되면 그거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전 거라도 이게 선거법은 633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자금법은 633은 없어요. 근데 특검은 있어요. 특검법에 적혀 있죠. 특검법에 적혀 있어요. 네. 633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내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7월에 나면 6개월 후에 3.3이니까 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면 내년 초쯤이면은 대법까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심에서 유죄 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돈이 사실은 100만 원 선고는 돈이 지금 금액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사실 조금만 해도 1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선고 금액이. 그래서 이게 대납만 만약에 입증되면 대납이 지금 뭐 자발적으로 했다 뭐 이런 건데 관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왜 줬을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돈을 왜 줬을까? 왜냐하면 그냥 준 게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관계 있는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보기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저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원래 7월 10날 7월 9일 날에 올린 윤석열 씨 대법원 선고가 났지만 원래 7월 10일 날 윤석열 씨 그 건진법사를 뭐 알았네 말았네부터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판결 선고가 원래 예정돼 있던 날이었어요. 원래 그랬어요? 근데 그 날이 뒤로 미뤄져가지고 7월 27일 날로 아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그렇구나. 있어요. 2주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7월 10일 날 만약에 그게 결정이 났었었다면 저는 그게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이가 날아가면서 국민의힘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 네. 상황. 근데 네. 그거를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 재판부가. 그런데 그 재판의 판결 선고를 저는 미뤘다라는 것은 유죄 쪽으로 혹은 내지는 그쪽으로 좀 할 생각을 원래 하는 그럴 거 아닌가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기에는.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거하고 같은 종류의 매우 위험하고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바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란 말이에요. 왜?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돼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유죄 판결을 내버리게 되면 당연히 100만 원 미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재판하는 사람 판사들이 요즘에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도 사실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도 제끼고 오세훈도 제끼게 될 가능성이 넌 매우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겠다 했는데 그 날짜를 미뤄가지고 오세훈 거를 먼저 이제 판결 선고하게 돼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7월 22일이잖아요. 20일, 27일 굉장히 20 중요한 20일, 이벤트들이 네, 있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이제 벌어질 그래요?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매우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사실은 원래는 뭐 이미 당선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제가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오늘 이제 재판부 부장판사였는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들이 대체적으로 국민의 정서와 좀 일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1, 2심에서 김건희 관련 혐의가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 유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일 수 있는데 어차피 하급심 이 재판 법원의 구조에 있어서 하급심끼리 판단은 다른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급심의 판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당해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얽매입니다. 구속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진관 부장이 1심, 항소심, 유사 사건, 그러니까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호하게 14번의 하나하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 이유를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난번 무죄 이유 중에 하나가 계약서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결 이후에서 계약서의 유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분명히 본인이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그런 판단이 항소심에 가서 뒤집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항소심에 가서도 유지될 거라는 뭔가 확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재판 이 판결을 보고 굉장히 불안해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예,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22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좀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내용은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무상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오세훈 시장 측에 제공이 됐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을 누군가가 오세훈 대납을 시장의 지인인 김모라는 사람이 대납을 해줬다. 아,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 그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그 김모라는 사람의 대납과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특검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김모라는 사람과의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대납을 부탁해가지고 대납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기본적으로 여론조사가 있었던 사실, 그리고 김모라는 사람이 그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김모가 지급한 것이 오세훈 시장과 어떤 관계에서 지급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요. 예. 결국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실 인정은 법원의 전권이니까 지금 제가 전체 기록을 못 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증거를 배척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겠죠. 근데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형량이 가벼울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성격상. 100만 원 이상일 거란 말씀이세요? 100만 원 이상일 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건에 있어서 형량은 100만 원 이하로 선고되는 말씀이시네요. 그 타협적인 판결이 선고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타협적인 판결이라는 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상실형 그러니까 당선 무효용을 선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벌금 90만 원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성격상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100만 원 이하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특검은 1년 6개월 구역을 했고요. 추징금은 3,300만 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그 대납한 김모 씨에게도 각각 1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유죄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하게 그 재판부가 인정해야 되는 뭐 혐의나 증거들이 있을까요? 그건 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 대납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뭔가 그 오세훈 시장과 그 김모라는 대납해준 사람들 간에 그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대납에 대한 그 약속, 승낙, 묵인 이런 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특검에서 입증을 한다면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여러 법조인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재보선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무조건 100만 원 이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유무죄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유무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경위라든가 제가 사건 기록을 안 본 상황에서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은 특검에서 기소한 상황 그리고 뭐 이 김모라고 대납해준 분이 완전히 오세훈 시장과 무관한 관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자신 있게 또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해 놓은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이게 무죄를 받기 쉬운 사건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관련 입장을 냈는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혐의가 지금 윤석열의 사건의 구조나 등장인물 적용된 법 조항이 매우 유사하다. 법의 그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역임했던 서영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대표로 송재봉 의원님과 염태영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였던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저 서영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와 함께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윤석열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귀에 생생합니다. 명태균과 윤석열이 통화하는 내용, 그 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으로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제가 들어가기 전에 소개는 했는데 인사를 안 했군요. 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역임했던 송재봉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염태영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명태균과 오세훈 관계를 밝혀낼 또 우리 서울시장 후보로 뛰셨던 우리 박주민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저 서영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2년, 이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그동안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그 여론조사가 로데이터가 오염된 것들이었는데 그 여론조사로 어느 날 윤석열이 뜨기 시작했는데 그 여론조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명태균이었습니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58번을 받았는데 돈을 한 푼도 여론조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당시 강혜경 씨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에서 강혜경 씨가 왔고 이런 정치인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되었다. 우리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열의 목소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영선 좀 해줘라.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 맞네 당이 라고 했던 그 육성.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었던 제가 온 세상에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답변을 하던 사람이 명태균입니다. 이제 드디어 윤석열이 이 불법 여론조사로 여론을 호도했고 그리고 권력 지형을 뒤흔들었고 그렇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었습니다. 이런 국정농단 드디어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징금도 1,396만 원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고 아니 더하면 더한 오세훈의 판결이 이제 7월 22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윤석열보다 더합니다. 직접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합니다. 안철수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페북에도 올리고 여론 지형을 흔들어댑니다. 안철수보다 여론조사가 낮았고 나경원보다 여론조사가 낮아서 나경원을 이기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로데이터가 오염되는 것이죠. 그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에게 대납해달라고 요청했고 바로 이게 그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씨가 대납한 계좌 내역입니다. 이러면 윤석열보다 훨씬 더 중대 범죄입니다.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오세훈 시장직이 날아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님부터 기자회견을 문을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2년,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제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에게도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합니다. 어제 불법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진실을 추적해왔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떻게 권력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 그 대가로 공천권이 어떻게 사유화되었는지 국회에서 하나하나 밝혀왔습니다. 법원은 윤석열의 국정농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은 아직도 윤석열의 생생한 육성 녹취를 기억합니다. 김영선 일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과 김건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진실을 부인했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국민을 속이려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는 수많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 사태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쟁점마다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과 협의한 내용을 윤석열에게 전달했고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에는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태균이 단순한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합의도 없이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여론조사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표본값을 부풀리고 경쟁 후보와의 격차를 왜곡한 맞춤형 조사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역시 윤석열의 정치자금 수수 범죄를 도운 정치자금법 위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도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객관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을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우인성 재판부가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은밀한 뒷거래를 계약서로 증명한다는 재판부의 비현실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제공받고 활용한 윤석열은 유죄이고 김건희는 무죄라는 모순된 결론이 만들어졌습니다. 봐줄 결심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자초했던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어제 판결은 그 오점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후원회장 김한정 씨가 보낸 3,300만 원 송금 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도 이미 존재합니다.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 역시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명태균 게이트이고 같은 불법 여론조사 사건이며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더욱이 오세훈 사건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오직 법과 증거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농단을 끝까지 단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02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 그리고 염태영, 송재봉, 이현희, 박주민 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이 사건이 시작된 게 23년 국정감사에서였는데요. 그때 창원지검에 이 사건이 갔는데 창원지검 뭐 했죠? 검사들은 뭐 했죠? 그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이것은 1일 보고로 대검까지 다 보고되고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했죠? 다 뭉개버렸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대검을 찾아갔는데요. 법무부를 찾아갔는데 다 뭉갰습니다. 그 당시에 검사들은 권력에 누웠고 권력을 비호했고 다 뭉갰습니다. 검사들이 국정농단에 가담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개혁이 이제 그 시작, 마무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1심,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년 선고가 됐는데 이게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인물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도 재판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건으로 김건희 씨는 앞서 우인성 판사로부터 무죄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게 김건희 씨 경우에는 무죄를 받으면서 이것이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닌 걸로 뭐 이런 뇌물 이런 거 아닌 걸로 됐고 김영선 공천도 그 대가성으로 보기에는 개연성이 약하다. 그 기준은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 아니 네. 물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은 개연성도 약하다고 그래 버렸으니까 저는 이번 판결에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윤석열 씨 판단에도 그 이미 나온 판단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2년이면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잘 나온 겁니다. 이게 특검 구형이 4년이었으니까요. 예, 이 정도 이진관 판사다운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과정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또는 기부행위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은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오세훈 시장에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어떤 법에 없는 기부행위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는 제3자 변제된 거예요. 그렇죠. 저기 후원인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녹취록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명태균 씨한테는 자료가 훨씬 더 있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아하.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분은 혹시 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김건희 씨한테 무죄가 이제 선고가 처음에 됐을 때는 약간 뭐 연관성 면이나 이런 게 확실해 보이는데 왜 이게 부재가 났지? 예, 뭐 이런 예. 의구심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고가 내려진 그렇죠. 거니까 유죄다라는 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대가성이라든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참조가 될 판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낙관하기 힘든 사례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관 판사의 스타일 보면 이게 선고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생사하게 그리고 잘 써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다른 재판부에 뭔가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같이 다 녹여 있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재판부는 틀려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구형 자체만으로 보면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서울시장 상실될 구형량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제 입으로 예.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겠다.